용산 청와대 디자인. 지금 뭐, 용산 청와대에 대한 공모전을 하고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군요. 근데 뭐 제가 공모전을 낼, 뭐 그 정도 주제는 아니고. 저번에 광화문처럼, 광화문 그 차도처럼 한번 아이디어? 제 나름대로의 생각? 아이디어를 한번 내볼까 합니다. 그 구조를 보면, 그게 국방부가 있어서 그런지, 앞에 이렇게 연병장 같은 게 있죠? 그죠? 국방부 같은 게 있어서, 앞에 연병장 같은 큰 운동장이 있어요. 그죠? 아마 군인들이 아침에 거기서 이제 뭐, 조회 같은 걸 하겠죠? 조회 같은 걸 하려고, 약간 군대 가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그죠? 군대 막사 훈련하고 뭐 이런 거 하는 것처럼, 그런데 마당 같은 게 있어요. 운동장 같은 게 있어요. 그죠? 그래가지고 운동장을 이제 청와대가 들어오게 되면 이제 정원으로 꾸미겠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인수위에서 이렇게 그림 같은 걸 이렇게 정원 가상도 같은 걸 그렸었죠. 근데 지금 뉴스에 이렇게 어제자까지 뉴스에 보니까 한국의 어떤 참 시설들이 열악하더군요. 1970 몇 년도에 지은 막사에 아직도 합동참모총장인가? 살고 계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되게 오래된 그런 신축 막사들이 굉장히 많더군요. 생각보다. 그런 거 왜 안 해주나요? 그죠? 그냥 봐도, 참, 진짜 저 어릴 때, 초등학교 다닐 때쯤에 더 됐죠, 어째 보면. 제가 태어나기 전에 지은 거니까. 한 50년 가까이 됐네요, 그죠? 그런 걸 왜 안 지주나요? 국방부는 그런 것도 안 하고 뭐 하나요? 그죠? 그죠? 좀 답답합니다, 그죠? 예산이라도 좀 올려보지. 한국 군인들이 그래요, 그죠? 뭐, 이렇게, 그런 거 있으면 고쳐 쓰고, 그죠? 보통 그런 군인들이 좀 그런 소리를 잘 안 하죠, 그죠? 그냥, 비만 안 쐬면 되는 수준. 비만 안 쐬면 그냥 솜씨 있는 군인들 불러가지고 인테리어 하고 막 그러죠, 그죠? 저도 군대 있을 때 그런 거 많이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너무 이게 아끼다 보니까 그렇게 아껴서, 그죠? 그렇게 참, 살림을 할 때 살 때 살아요, 국방부가. 우리, 대한민국 군인들이 그렇죠. 월급도 적고, 월급도 뭐, 거의 기본 최저임금도 안 받고 하고 있으니까. 참, 우리나라 군인들 참, 해외에서 보면 약간 부러우면서도 약간 어떨 때는 좀 바보 같다 그런 생각도 할 거예요, 외국에서 보면. 하지만, 지도자 입장에서 보면 참 부러운 군대들이죠. 군인들이죠. 그죠? 월급 적게 받고 사회 봉사하듯이 군복무하고, 그죠? 엄청난 훈련을 다 감내하고, 그죠? 어찌 보면 참, 우리 남자들, 대한민국 남자들은 참 대단한 것 같아요. 그죠? 뭐 어찌됐건, 전 개인적으로 만약에 예산이 좀 있다면, 합동참모총장이나 이렇게 오래된 관사 헐고, 새로 좀 지었으면 좋겠어요. 그죠? 좀 심각하네요. 그죠? 그래도 우리가 어느 정도 이해 가능한 수준이면 모르겠는데, 그 정도 관사는 좀 심각하지 않나. 그죠? 뭐 아무튼, 그걸 보고, 기왕 짓는 거, 용산 청와대를 기왕 짓는 거, 그죠? 예산 좀 해가지고, 뭐 한 2천 당독, 요즘 2천 당독 주택 짓는데 돈 얼마 안 들거든요. 그죠? 뭐 약간 철골 골조 이런 걸로 지으면 돈 얼마 안 들거든요. 그렇게 좀 지으면 좀 좋지 않을까. 그냥 짓는 거, 공사할 때, 같이 좀 짓는 게 좋지 않을까, 뭐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정원 아이템으로 어떤 게 좋을까? 보통 이렇게 청와대가 들어서면 약간 봉황 이미지를 이렇게 많이 하죠. 청와대 상징 봉황이 이렇게 조형물로 많이 있어요. 근데 그게 너무 흔하지 않나. 그래서 대한민국만의 어떤 독특한 어떤 디자인이 없을까? 대한민국만의 어떤 멋진 디자인이 없을까? 뭐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한번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게 과연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정원이 있고 분수대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생각을 한 가운데, 보통 이런 정원은 한가운데 분수대가 있어요. 왜냐면 물과 나무와 뭐 이게 좀 조화가 맞아야 되기 때문에, 보통 보면 한가운데 어떤 조형물이라든지 뭐 연못이라든지 뭐 이런 게 있기 마련이에요. 그래서 저 개인적인 생각은 분수대 조그만 연못 같은 게 있으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고려청자를 이미지를 형상화했어요. 그러니까 고려청자를 거대하게 만드는 거죠. 우리 고려청자 다 아시죠? 뭐 고려청자 디자인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고려청자 디자인을 크게 종 만들듯이 크게 만들어 가지고 그 안에다가 이제 분수대 장치 같은 걸 해가지고 이렇게 분수대가 나오게끔, 그죠? 그리고 이제 거기 뭐 그리면 호리병 엄청나게 클 테니까 벽에다 그 호리병 겉에다가는 십장생이라든지 아니면 뭐 우리나라의 뭐 청와대니까 용을 뭐 새겨 넣는다든지 뭐 어떤 그런 신화적인 존재 있지 않습니까? 그런 멋진 조형물을 이렇게 그 표면에다가 딱 이렇게 붙여서 최대한 고려청자하고 색깔이 비슷한 색으로 도색을 해서 거대한 고려청자가 있는 듯한 그런 느낌. 그리고 거기에 이제 LED를 살짝 넣으면 밤에 이렇게 불이 환하게 비치겠죠, 그죠? 그런 식으로 가면 좋지 않을까? 끊임없이 이렇게 뭔가 고려청자에서 물이 이렇게 샘이 샘솟는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런 느낌으로 가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제 나무의 배치는 처음에는 중간나무, 긴 나무, 짧은 나무, 제가 구상해봤던 나무 배치는 뭐 그렇고, 두 번째는 작은 나무, 중간나무, 큰 나무 이렇게 바깥쪽으로 경사가지게 그렇게 배치를 한번 해봤어요. 제가 컨셉을 두 가지를 잡았는데, 근데 1번 컨셉은 약간 그 손가락 욕 같아가지고 좀 고민이 되고, 2번 같은 경우는 이렇게 경사가 지면 저 한가운데 연못에서 앉아가지고 이렇게 보게 되면 꽃나무 같은 거 심고, 작은 꽃나무, 그러니까 뭐 철쭉 같은 거 심고, 두 번째 무궁화를 심고, 세 번째 소나무를 딱 심으면 이렇게 경사지면서 되게 이쁠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보통 사군자를 많이 심는데, 매난국죽이라 그러죠. 보통 그걸 많이 심는데, 근데 난을 심기는 좀 그렇지 않나요, 그죠? 정원에 난을 심는 거는 뭐 심을 수도 있긴 한데, 정원에 나무 심는 거는 조금, 그죠? 좀 거부감이 들지 않을까, 관리하기 좀 힘들지 않을까. 그리고 그 정원에 향나무를 꼭 심어야 돼요. 왜 향나무를 꼭 심어야 되냐면, 그 파리나 모기나 벌레들이 향나무를 싫어한대요. 은행나무하고 향나무하고를 싫어한대요. 그 냄새, 약간 향기 나는 나무 있죠. 뭐 그 향나무도 있고 그런 거 싫어한대요. 왜 싫어하는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런 나무를 심으면 벌레가 덜 끓는데요. 그래서 그런 향기 나는 나무 종류를 무조건 심어야 되기 때문에, 작은 나무는 무조건 향나무, 우리 학교 같은 데 많이 심어 놓는 그 향나무 조그만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걸 무조건 심어야 되고, 그 두 번째 나무는 제가 보기엔 키 높이로 봤을 때 무궁화가 적당하지 않나. 청와대니까 대한민국 꽃이 있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어쨌든 청와대니까 무궁화를 꼭 어떤 종류도 심어야 될 것 같고, 세 번째는 뭐 소나무가 되겠죠. 소나무나 아니 뭐 대나무 같은 거, 뭐 오죽헌 같은 거, 그죠? 뭐 그런 걸 심는 게, 까만색 대나무 그런 거 심는 게 좋지 않을까. 왜냐면 우리 옛날에 율곡 이희 선생께서 신망양병설을 주장하셨지 않습니까? 뭐 그런 의미, 그리고 또 대나무 같은 대쪽 같은 이미지, 뭐 그런 것도 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바깥쪽에 키가 큰 나무를 심게 되면 이게 어떤 작용이 있냐면 약간 커튼 같은 작용을 해요. 소나무 같은 걸 바깥쪽에 심게 되면, 그러니까 안쪽에 앉아있을 때 안 보이게 되죠. 앉아있는 사람이 안 보이게 되죠. 그죠? 그래서 서양의 어떤 조경수를 보면 저렇게 바깥쪽에 큰 나무를 심음으로 해서 계단이나 사람이 지나가는 걸 저쪽에서 반대쪽에서 안 보이게끔 만드는 그런 효과가 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보안 때문이라도 바깥쪽에 긴 키가 큰 나무를 심는 게 그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병의 원리에서 잠깐 이야기를 해보면,
그러니까 밑에, 그러니까 큰 병 밑에 구멍을 하나 뚫는 거죠. 구멍을 하나 뚫어가지고, 이렇게 양쪽에서, 그 받침대 밑으로 물이 들어오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럼 수압에 의해서, 우리 그거 있죠. 스파 욕조 있죠. 스파 욕조 원리하고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스파 욕조가 수압이 높아지면서 물이 이렇게 솟구쳐 오르는 원리거든요. 그러니까 스파 원리하고 비슷한데 그 원리로 해가지고 항아리에 물이 차게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그 연못에 물이 만약에 50% 차게 되면 항아리에도 바닥에 한 50% 정도 비슷한 높이의 물이 차게 돼요. 그렇게 되면 거기에 호스를 넣는 거죠. 호스를 넣어서 소형 펌프로 이렇게 뽑아 올리는 거죠. 위쪽으로 가는 호스를 넣어서 물을 위쪽으로 뽑아 올리는 거죠. 모터를 돌려서. 그리고 전원은 배터리를 사용하고 배터리는 태양광으로 충전을 하게 되면 별다른 전력 소모 없이 작동을 계속 하게 돼 있어요. 그죠? 그리고 여러분들 겨울에 혹시 얼 수도 있는데 겨울에 혹시 얼면 따뜻한 물 좀 부어주면 되죠. 그죠? 너무 얼면. 그리고 여기 연못에는 이제 잉어 같은 거 키울 수 있고, 뭐, 미꾸라지 같은 거 키워가지고 모기 유충 같은 거 잡아먹게 할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미꾸라지하고 비단잉어하고 같이 키우면 되겠죠. 그죠? 그러면 모기 유충 같은 거를 이렇게 잡아먹어서 모기가 들끓고, 나무가 있는데 모기 유충 같은 게 들끓을 수 있는데 그게 아마 좀 덜 할 거예요. 그죠? 그런 거 하면 되고. 또 이렇게 혹시 미꾸라지가 많이 크면 이제 추어탕 끓여 먹어도 되고, 그죠? 아무튼 그렇기 때문에, 뭐 기술적으로 제가 보기엔 크게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아요. 그죠? 그리고 이 큰 고려청자 이 조형물은, 스테인리스로 만들어야 되겠죠? 스테인리스로 만들고, 니켈인가 크롬인가 도금을 해가지고 녹이 안 쓸게 할 수 있거든요. 물이 닿아도 녹이 안 쓸게 할 수 있어요. 그죠? 일단 기본적으로, 그걸 하고, 그러니까 병 자체에, 이 병을 이렇게 호리병으로, 항아리 병으로 만들고, 도금을 하고, 또 그 위에, 조각을, 스테인리스 조각을 위에다가 만들어가지고 용접을 해서 붙이는 거죠. 그리고, 아니면 도금을 한 후에 용접해서 붙이든지, 그죠? 아니면 다 용접하고 끝난 후에, 하든지, 끝난 후에, 용접을 해서 붙이든지. 제가 보기에는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아니면 철판에다 그냥 세게 버리든지. 그죠? 그러니까 스테인리스 철판에다가 그냥, 조각을 해가지고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 왜 그런 거 하지 않습니까? 이 쇠에다가 조각 같은 거 하지 않습니까? 쇠에다가 조각 이렇게 밀어내는 왜 그런 거 있잖아요. 프레스 같이 이렇게. 우리 식판 같이, 그죠?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조각을 이렇게 밀어가지고 조각을 한 후에 용접을 해버리든 용접해가지고 갈아낸 후에 도금을 하든지, 그죠? 그렇게 하는 게 좋지 않을까? 뭐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제가 보기엔 종 만드는 것 같이 그렇게 만들면 가장 좋을 것 같고, 그렇게 해서 고려청자하고 가장 비슷한 색깔을 조색을 해가지고 이렇게 페인팅을 하는 게 그렇게 이쁘게 이렇게 페인팅을 하고, 거기에는 명암을 좀 줘야 되겠죠. 이렇게 너무 제가 까맣게 명암을 좀 줘야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일단 까만색으로 한번 칠해야 되겠네요. 그죠? 까만색을 한번 칠해서 명암을 좀 준 뒤에 그 위에다가 이렇게 뭐 고려청자 색깔을 입힌다든지, 그거는 뭐 전문가들이 이런 거 잘 하시는 전문가들이 아마 잘 하실 걸로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죠? 그렇게 해야 오래 가겠죠. 그죠? 요런 방식으로 하면 물이 계속 이렇게 순환해서 뭐 이렇게 계속 나오게 됐어요. 그죠? 배터리가 떨어지면 안 나오겠죠? 배터리가 떨어지면 모터가 작동을 안 할 테니까 배터리가 멈추겠죠. 굳이 끄지 않아도 계속 폭포수 나오다가 끊기겠죠. 그죠? 자기 전원이 없어지면 배터리가 충전이 되면 또 작동을 할 테고. 그죠? 뭐 그렇게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요. 되게 이쁠 것 같은 그런 느낌은 있습니다. 원리도 그렇게 어렵지 않고, 다만 이 항아리 모양의 조형물을 만드는 게 조금 난이도가 있을 수는 있는데, 근데 불가능하다고 생각되진 않아요. 불가능하다고 생각되지 않고, 되게 만들어 놓으면 되게 이쁠 것 같고,
위쪽으로는 구멍이 좀 뚫려도 돼요. 그죠? 이쪽으로는, 왜냐면 LED 등을 이렇게 박아야 되니까, 이쪽으로는 구멍이 좀 뚫려도 돼요. 그죠? 왜냐면 물이 차봐야 밑에 쪽만 차기 때문에, 위쪽으로는 구멍을 좀 뚫어도 돼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만들기도 그렇게 어려울 것 같지 않고, 한국 용접 기술이 세계 최고이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만들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청와대와 같은 건물을 전 지어야 된다고 봐요. 청와대와 같은 건물을, 지금 저쪽 경복궁 쪽에 있는 청와대와 같은 건물을 지금 용산에도 미군이 철수하고 나면 그 자리에 또 지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너무 불편하잖아요. 지금도 그 외교부 공간에서 지내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너무 불편하잖아요. 그죠? 너무 이렇게 출퇴근하는 게 너무 불편하기 때문에, 그리고 안전에도 위험이 좀 있고, 그리고 대통령께 당선자께서 거기 용산으로 간다는 취지에도 어떤 부합한 그런 아이디어 같거든요. 그러니까 가서 이제 국민들하고 직접 가까이에서 미국 백악관처럼 가까이에서 만나겠다 뭐 이런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 거를 반영을 시키려면 이런 형태의 집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집무실과 가까운 곳에 청와대 같은 건물이 있어서 여기서는 집무를 보는 게 아니라 그냥 그 관사 같은 거죠. 여기서 이제 잠자고 뭐 쉬고 뭐 누가 오면 같이 자고 같이 잔다 그러나, 하여튼 뭐 그 숙식 같은 거 하고 뭐 파티 같은 거 좀 하고 뭐 그런 용도로 잠을 자면서 파티하고 이런 용도, 그런 용도로 사용하면 좋지 않을까 뭐 그렇게 생각이 들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또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보안이 되죠. 그러니까 저격이나 로켓 공격이나 테러를 당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커튼인이라 그러죠. 여러분들 건물 같은 데 가면 바깥에 두꺼운 유리로 이렇게 벽을 치워놓은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건물 외곽을 두꺼운 유리로 이렇게 조립하듯이 해놓은 거 있죠. 그걸 커튼유리라 그러는데, 그 청와대를 커튼유리로 감싸는 거죠. 그러니까 저격이라든지 뭐 외부에 그런 공격에 대비하기 위해서 방탄유리로 이제 커튼유리를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골키퍼 골대 모양으로 이렇게 지금 사람 모양을 그려놨는데, 만안경 같은 걸 보면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저의 개인적인 생각은 우리가 백악관 같이 그렇게 오픈시킬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잠재적인 적이 물론 외교적으로 친하게 지내고 있지만 저희 주변에 적이 좀 많지 않습니까? 뭐 일본도 있고 중국도 있고 러시아, 가까이 뭐 좀 멀리는 러시아도 있고, 저는 한국에서 테러가 일어나지 않는다고 보고 있지 않거든요. 테러가 일어나는데 우리는 사고로 생각할 뿐이지 저는 한국에서 테러가 일어나고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형태의 집을 지어가지고 아무리 그 대통령께서 그 주민들과 이렇게 소통하고 싶고 가까이서 보고 싶고 한다 하더라도 어떤 이런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을 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밖에서 이렇게 보면 청와대가 이렇게 보이고 커튼일이 이렇게 이렇게, 그러니까 그 집무실 쪽은 트여 있고 외곽, 그러니까 도로에서 보는 데만 이렇게 감싸져 있는 거죠. 도로에서 보는 데만 이렇게 벽을 쳐놓은 거죠. 유리로 이렇게 볼 수 있게.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간다. 여기서 조금 돈 조금 더 쓴다. 그죠? 돈을 조금 더 쓴다 그러면 여기다가 이제 디스플레이를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왜 요즘 그거 있지 않습니까? 건물에 이렇게 디스플레이 만들어 가지고 왜 뭐 파도 치는 거 만들고 고래 이렇게 헤엄치고 다니고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디스플레이를 만드는 거죠. 우리가 그 백남준 비디오 아트 그 하신 분이 백남준 아저씨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또 비디오 아트의 후손들 아닙니까? 지금 그 예전에 백남준 그 아저씨의 비디오 아트를 지금 유튜브나 이런 데 보면 일종의 비디오 아트 아닙니까? 그죠? 그런 거 많이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다 이제 디스플레이를 만드는 거죠. 디스플레이를 만들어 가지고, 문제는 디스플레이가 지금 되게 그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안 보이는 디스플레이가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벽처럼 막혀 있는, 아예 청와대 건물이 아예 안 보이는 디스플레이가 하나 있고, 또 하나는 되게 보이게 만드는 디스플레이가 있어요. 그죠? 그죠?
투명한 유리, 우리 그 아이언맨 보면 왜 영화에 보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 아이언맨 핸드폰 비슷한 거, 이렇게 유리처럼 투명하게 보이는 거. 그런 디스플레이가 있고, 그래핀으로 만든 그런 디스플레이가 있고, 이렇게 그 TV처럼 막혀있는 디스플레이가 있어요. 그 TV처럼 막혀있는 디스플레이는 좀 돈이 좀 싸죠? 그런 거는 뭐 충분히 할 수 있다고. 근데 그걸로 하면 의미가 없잖아요. 청와대가 안 보이니까 그걸로 해버리면 의미가 없단 말이에요. 그죠? 그걸 하면 의미가 없기 때문에, 좀 이렇게 좀 멀리 본다고 생각하면 그래핀으로 해야 되겠죠. 어떻게든 연구를 해가지고, 그래핀 디스플레이를 해가지고, 이렇게 화면이 보이게끔 만들면, 그러니까 방탄유리를 앞에다든지 뒤에다든지 하고, 방탄유리 앞에다 해야 되겠죠. 방탄유리를 앞에 하고, 뒤에다가 그래핀 디스플레이를 설치를 해서 보이게끔. 그죠? 밖에서 저 멀리서 이렇게 보면 사람이 되게 크게 보이게끔. 뭐 그렇게 하면 좋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요. 지금은 미군 부대가 있어서 좀 그렇긴 한데, 미군 부대를 철거를 하게 되면 사람들이 가까이 와서 보겠죠. 그죠? 그러면 사람이 이렇게 크게 이렇게 사람 형상이 되면 이런 데서 약간 개인 방송 같이 그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카메라 들고 이렇게 뭐 블루투스나 이런 걸로 연결을 하면, 카메라 들면 여기 화면에 당선인이 이렇게 크게 나오는, 대통령이 이렇게 크게 화면에 크게 나오는, 그죠? 화면에 크게 나와서 손 흔들고 뭐 액션을 취하는 뭐 그런 걸 이렇게 멀리서도 볼 수 있잖아요. 그죠? 도로 차로 지나가다가도 볼 수 있는 그 정도 크기일 테니까 그렇게 하면 재밌을 것 같아요. 그죠? 명절 때 되면 뭐 즐거운 한가위 보내세요. 뭐 설날이면 뭐 즐거운 설날 보내세요. 뭐 휴가철이면 뭐 즐거운 휴가 보내세요. 이런 어떤 디스플레이 같은 것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오늘은 뭐 한글날 뭐 한글을 사랑하세요. 뭐 이런 메시지 같은 것도 전달할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한국 좀 멀리 본다면 그래핀 디스플레이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리고 청와대 건물은 지금 청와대는 몇 층인지 모르겠는데 3층으로 했으면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요. 3층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좀 작은 듯한 느낌이 들어요. 옛날에 지어가지고 좀 작은 듯한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3층으로 해가지고 제일 3층에 대통령이 계시고, 그 다음에 2층은 약간 다용도실, 2층은 약간 뭐 회의도 할 수 있고 뭐 파티도 할 수 있고 뭐 여러가지, 그러니까 어떻게 세팅하느냐에 따라서 여러가지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2층은 다용도실, 뭐 만찬도 할 수 있고, 아니면 2층이나 1층 둘 중에 하나가 다용도실, 아니면 1층은 뭐 만약에 2층을 비서실로 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1층을 약간 다용도실, 그죠? 파티할 수 있는, 그죠? 그러니까 파티할 수 있는 그런 만들고, 그리고 그 지하에 사우나라든지 대피소라든지 패닝룸이라든지 그런 게 있었으면 좋겠고. 왜냐면 피곤하거든요. 집에 못 갈 때 되게 많잖아요. 그죠? 청와대 일이라는 게 긴박하게 돌아갈 때가 많으니까 집에 못 가고 씻지도 못하고 계속 일을 할 때도 간혹 있단 말이에요. 그 사우나나 목욕탕 같은 거 만들어 놓으면 그냥 한번 이게 좀 피곤하면 뭐 목욕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뭐 그런 거라든지, 그것도 또 3층에도 목욕탕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정원을 딱 내려다 볼 수 있게 그렇게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멋진 목욕탕이 있어가지고 대통령도 피곤할 거 아니에요. 그죠? 뭐 보다 보면 뒷골 땡길 텐데 따뜻한 물 받아 먹고 이렇게 자욕하고 있으면 좋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게 2층이 됐든 1층이 됐든 둘 중에 하나는 다용도실, 회의도 할 수 있고 연애도 할 수 있고, 그죠?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2층이 다용도실로 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이렇게 한 층이 비잖아요. 그러면 아무래도 침실하고 1층에 뭐 비서실이나 밑에 이렇게 사무실하고 거리가 있으니까 아무래도 소리 같은 게 좀 덜 들릴 거 아니에요. 그죠? 좀 덜 시끄러울 거 아니에요. 설령 뭐 좀 다툰다 하더라도 좀 덜 시끄러울 거 아니에요. 그죠? 뭐 그런 게 좋지 않을까. 설계를 잘 해야 되겠죠. 복도나 이런 데도 좀 뭐 이렇게 유명한 사람들의 어떤 형상이라든지 뭐 가령 뭐 이순신 장군님 동상이라든지 뭐 이렇게 흉상 있잖아요. 왜 가슴까지만 나오는 거, 머리하고 가슴만 나오는 거, 뭐 그런 거 이렇게 딱 전시도 좀 해놓고, 뭐 멋진 그림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한국에도 멋진 화가들이 많으니까
그림 같은 거 이렇게 멋진 거 좀 걸어놓고, 골동품 아니라도, 그죠? 골동품 아니라도, 뭐 지금부터 역사 카운터가 들어가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새로 멋진 그림 그려가지고 벽에도 좀 걸어놓고, 동양화 같은 거, 그죠? 동양화나 뭐 한국의 유명한 작가나 작품 뭐 어디 상 받은 거나 뭐 이런 거 좀 걸어놓고, 멋진 그림, 그죠? 걸어놓고 이러면 참 보기 좋을 것 같아요, 그죠? 뭐 아무튼, 용산 청와대, 요거 말고, 원래 요거 말고 조금 더 있는데, 유튜브에 올리면 안 될 것 같아서, 유튜브에 올리면 안 될 것 같은 게 좀 있어가지고, 설령, 뭐, 이걸 만약에 해킹해서 그대로 만들면 어떡해요, 그죠? 그래서, 그거는 몇 가지 더 있는데, 그거는 제외를 하고, 뭐, 이 주변에 일하면 이제 뭐 주차장도 있고, 그죠? 뭐, 이렇게 골프장 같은 거 지을 수도 있겠죠, 그죠? 골프장 지을 수 있는 그게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연구를 하면, 제가 연구했던 그 골프장 만드는 방법이 있는데, 하여튼 그 좁은 공간에 만드는 골프장 만드는 방법이 있어요. 하여튼 그런 거 있으면 그런 것도 좀 하고, 그죠? 하면 좋겠고, 그리고 그런 골프장 같은 걸 빌딩처럼 만들면, 이게 벽으로 사용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격을 못하게. 그러니까 그 벽이 가로막는 거죠, 청와대를. 그러니까 저 바깥쪽 산꼭대기나 아파트 같은 데서 이렇게 저격을 하면 위에서 밑으로 내려오잖아요. 그 벽을, 그 골프장이 그 벽을 세워가지고 저격을 못하게 만드는 그런 효과도 있거든요. 하여튼 뭐 여러 가지 효과가 있는데, 뭐 어쨌든 뭐 전문가들이 잘 연구해서 하겠죠, 그죠? 저는 뭐, 이건 제 개인적인 의견이고, 뭐 쓸지 안 쓸지는 모르겠지만, 안 쓰더라고요, 대부분. 뭐 어쨌든 이건 좀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그죠? 하여튼 이렇게 만들면 되게 멋있을 것 같아요. 그죠? 어떤 식으로든 지금 관사 문제가 얽혀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지금 대통령 당선인이 이렇게 출퇴근을 하게 된 게 불편하게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관사 문제는 어떤 식으로든 해결이 돼야 될 것 같고, 뭐 어떻게든 예산을 만들어서 배정을 해야 되겠죠, 그죠? 아무튼 뭐 좀 있으면 뭐 취임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한동안은 용산 청와대 때문에 좀 골치가 아프긴 할 것 같아요, 그죠? 그렇지만 뭐 빨리 이렇게 뭔가 이렇게 빨리 의견을 빨리 좋은 의견들 전문가들과 의견을 모아서 멋진 정원, 멋진 어떤 형태의 어떤 주거 공간, 멋진 조경, 그런 거 해가지고 좀 멋있게, 그죠? 누가 봐도 아름답고 멋있게 그렇게 만들었으면 하는 게 제 개인적인 바람입니다.